에이전트의 participation condition constraint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u가 u 바보다 커야 되니까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제 u 대신에 우리가 지금 찾은 이 값을 대입을 하고요. 자, 이 식을 편의상 a에 대해서 풀겠습니다. 왜냐하면 participation constrain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베이스 페이를 얻기 위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베이스 페이가 반드시 u 바 마이너스 b제곱 델타 제곱 나누기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 효용이 같을 때, 두 효용 수준이 같을 때 에이전트는 페이 구조를 억셉트 한다라고 제가 가정을 했으니까요. 굳이 베이스 페이를 자, 요 값보다 더 많이 줄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프린시플 입장에 당연히 이것을 같게 설정을 하겠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articipation constraint는 이제 등호로 성립을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하냐면 에이전트는 컨트랙트를 억셉트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서 무차별 하다면 그렇다면 뭐 반드시 컨트랙트를 억셉트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프린시플 입장에서 에이전트가 U 바보다 아웃사이드에서 없는 효용이겠죠. 그거보다 더 높은 효용을 얻도록 페이를 더 지급할 이유는 사실 없겠죠. 같으면 남아서 그 컨트랙트를 억셉트 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이스 페이를 찾은 것입니다. 베이스 페이. A는 이제 이런 값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A가 우리가 정확히 A를 찾은 것은 아직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B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프린시플은 A와 B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선택하는 거잖아요. B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우리가 A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A와 B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한번 보시죠. A는 베이스 페이고 B가 커미션 레이트, 보수율이에요. 커미션 레이트를 만약에 B를 높여주면 이건 이제 인센티브 페이를 구성하는 중요한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B가 만약에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B가 커지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전체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게 커지니까 두 번째 텀이 커지니까 U 바 마이너스 두 번째 텀이 커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A는 반드시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프린시플 입장에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보수율을 높였다면 그러니까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성과급을 보다 더 성과 보수를 높게 책정한 거예요. 보수율을 높게 책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프린시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participation constraint에 따라서 A를 낮출 거라는 거죠. 만약에 A를 낮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A를 낮추지 않으면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페이 스트럭처를 억셉트 했을 때 얻게 되는 효용이 U 바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굳이 프린시플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A와 B를 선택할 때 participation constraint가 등호로 성립하도록 한다면 그러면 이 둘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결과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B를 높이면 A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결과는 어디에서 왔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participation constraint를 등호로 성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뭐 make sense한 얘기입니다. 프린시플 입장에서 뭐 굳이 자신의 이윤을 깎아가면서까지 더 높은 효용을 얻도록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종의 이제 비협조적 게임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프린시플이 하나의 값을 높이고 싶으면 반드시 또 다른 값을 낮춰야 됩니다. 당연히 마찬가지죠. B를 낮춘다면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조금 적게 주고 싶어요. 인센티브를 덜 약하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베이스 페이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B가 떨어지면 A가 반드시 높아져야겠죠. 그래서 A와 B 사이에는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한다. 네거티브 관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시 이제
우리가 A가 어떻게 생겼는지, A가 이제 B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만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A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값은 찾지 못했지만 B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까지 participation constraint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이제 B를 한번 직접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린시펄의 이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이윤은 에이전트의 퍼포먼스, 생산 이것이 수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한테 지급하는 페이, 급여가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Q는 델타 E와 같고요. 그 다음에 페이 스트럭처에다가 제가 Q 대신 생산 함수에 델타 E를 썼습니다. 각각을 대입하면 우리가 앞서 봤던 것과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투입하는지 프린시펄은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인센티브 컴패러빌리티 컨스트레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E 스타, 사실 뭐 E 스타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E라고 제가 썼습니다.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E 대신에 델타 B를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 사이드에 E 대신에 델타 B를 대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A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A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에서 왔냐면 participation constraint에서 왔습니다. 자, 이 participation constraint는 어떻게 우리가 찾았냐면 에이전트의 효용을 직접 계산을 했어요. U를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페이 스트럭처를 accept 할 때 에이전트가 얻는 효용을 직접 다 우리가 계산을 했고요. 그것이 바로 U바와 같아진다라고 하는 participation constraint를 적용을 해서 베이스 페이가 커미션 레이트에 영향을 받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E는 다 대입했고요. 자, 이 A를 여기에 다시 대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수입이고요. 델타 제곱이 우리 앞서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A가 제로인 경우에 프린시펄의 이윤을 표현했었는데 그때랑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전에 A가 제로였을 때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A가 U 바 마이너스 B 제곱 델타 제곱 나누기 2와 같다는 걸 우리가 앞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A 대신에 이제 이걸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곱하기 B 제곱 델타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A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베이스 페이, 이 전체가 베이스 페이고요. 자, 이 두 번째 텀 여기가 바로 인센티브 페이겠죠. 인센티브 페이가 바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페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Q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자, 이쪽을 베이스 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쪽을 인센티브 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B 곱하기 퍼포먼스가 인센티브 페이예요. 그래서 정확히 쭉 거꾸로 따라 올라가 보면 그렇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퍼포먼스고요. 수입이고 프린시플 입장에서는 자, 이게 베이스 페이 그다음에 이 마지막 텀이 바로 죄송합니다. 인센티브 페이예요. 자, 마지막 단계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건 B 델타 제곱의 B니까 이건 1차식이고요. 1차 항이고 2차 항 B제곱이 있는 텀 이것과 B제곱이 있는 텀끼리 이 둘을 계산해 주면요. 우리가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U바는 그냥 마이너스 U 바로 내려오고요. 그래서 간단한 계산이니까 이거 여러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프린시펄의 이유는 바로 이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프린시펄의 이윤을 뭐 이렇게 쭉 우리가 조금 복잡하게 하지만 단계별로 제가 소개를 했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프린시펄의 이윤을 표시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여기에 이제 A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냐하면 A를 participation constraint를 이용해서 B의 함수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이스 페이는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이제 프린시플이 어떤 B를 선택하는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 B가 어떤 값일지 찾아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대입하면 그러면 이제 프린시플이 선택하게 되는 베이스 페이가 나오게 됩니다.